다큐라는 작업은 세상을 기록을 하죠. 고통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그 열악한 오지 현장에 몸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분들의 친구가 돼서 어려운 삶을 같이 우정을 나누고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서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숨 쉬는 모습까지 저도 같이 따라 숨 쉬거든요. 그다음에 눈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저도 같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그 숨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일치가 될 때 셔터를 눌러대면은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전달됐구나. 일치감이죠, 일치감. 태어나기는 무등산 밑자락 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학동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앞에 개천가도 있고 무등산도 가까워서 저희 형제들과 이제 무등산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고요. 그 힘이 무등산의 힘이 제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용기를 주었고 위안을 받았던 산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정선 아리랑이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제 사진전이 시작됐고 아리랑의 역사를 설명하는 워크숍이 이제 같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리랑 사진 작업을 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 사라져가는 민속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정선, 진도, 밀양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다페스트 가가지고 한 60개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5개 방송사에서 실황 중계 오셨고요. 해외에서 그렇게 큰 호응을 받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감동 깊은 게 우리 단순한 우리의 민요, 단순한 리듬이거든요. 오음계 다 따라 부르세요. 말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 풍속도 다른데 굉장히 쉬운 우리의 음계를 가진 민요가 외국인에게 크게 어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욕도 나가야 되고 프랑스 난트, 파리, 상파울로 좀 많이 나가야 됩니다. 달라이라마 촬영을 7년 동안 요청을 해서 어렵게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인도 다람살라 가서 촬영이 손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마찬가지고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때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촬영할 당시는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다음에 전시회를 해야지 책으로 내야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 생각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런 의식이 앞섰다기보다는 현재 제 앞에 교황님이 계시고 추기경님이 계시고 모든 위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담자. 그리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역사의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작업해온 게. 네.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성인분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뵈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어요? 근접하실 수 있는. 사진 잘 찍는다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수녀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그다음에 장애자의 집, 양로원 이런 데서 이제 사진 봉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9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서부터.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니까
나중에 여기저기서 막 불려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불러주고, 예. 그래서 또 요청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요. 일본 후지산의 한센인 마을 그 나완자촌을 이제 10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일본 수녀님을 만나 뵀는데 반갑잖아요. 그래서 수녀님, 저도 일본 수녀원에서 하시는 나완자촌 사진 작업하러 갑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거기 촬영 안 되는데 그쪽에서 다 허가받았고 전부 요청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도 도와주세요. 그러시대요. 그게 꼴베 성인이에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성모 기사회 수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에서 또 연락이 와서 제가 폴란드, 일본 나가사키 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쭉 이렇게 그 사진 작업을 했죠. 이거 교황청에 이제 그 청와대 선물로 들어간 아주 귀중한 사진집이 됐습니다. 사진 작가면 누구라도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촬영하고 싶고 인도를 촬영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임종 환자라든지 한센인이라든지 보통 인격권, 인권, 그 다음에 초상권, 그래서 촬영허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수도원을 찍었으니까 저희 인도 수도원도 좀 촬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장 제가 도쿄부터 갔습니다. 노숙자의 집이었죠. 사랑의 성교에서.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방앗간이었어요. 50년 된 건물이에요. 겨울에 갔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갔는데 벽이 얇아요. 유리도 호창이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방앗간이니까. 그리고 온돌도 없습니다. 전기골로 조그만 거 하나 켜놓고 수사님들이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맨바닥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산을 많이 다녔으니까 침낭하고 매트리스 이제 준비해 갔죠. 그 소리를 먼저 듣고 다음에 바로 뛰어간 게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이제 그 에이즈 소년이 죽어서 화장하는 장면이나 투병하는 모습 그걸 담았고요. 필리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에이즈 센터, 중증 장애 센터, 고아원, 장애 아동의 집. 근데 그 다 촬영 금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 허가를 받았어 다. 역사상 최초. 2002년도 간 이후로 해서 10년 동안의 삶을 쭉 이렇게 담았는데 마더 데레사의 집을 가냐면 거기에 진짜의 사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고요. 물론 외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농지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농지에서 밀농사, 쌀농사, 누에농사 짓고 그다음에 조그만 양어장에서 물고기 키워서 자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는 길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길의 거린이었는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작은 일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터에 자기의 노동을 해서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점점점 행복해져 가고 가정도 이루고 생활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착해 가는 삶을 보고. 제가 사실은 대전에서 이제 선종하시고 3개월 뒤에 이제 추기경님 추모하는 사진전을 했는데 어떤 가족분들이 수녀님하고 오셨는데 훌쩍훌쩍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누구신가 했어요. 그러더니 김수환 추기경님 그 유족하고 모셨던 수녀님이 오셨대요. 그러더니 추기경님 사진 보시고 그 옛날 생각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우셨더라고요. 근데 꼬맹이 한 3살, 4살 꼬맹이까지 왔는데 왜 증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추기경님이에요. 얼굴이 너무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두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전문 사진가로 출발을 하셨어요. 네. 풍경 전문 사진가로. 네. 예. 굉장히 장비도 무겁고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카메라거든요. 예, 제가 이제 산 열심히 지리산, 설악산, 뭐 무등산, 덕유산, 전국 명산 이 카메라 이제 렌즈도 많죠. 많이 들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촬영하는 카메라는 이겁니다. 디지털백. 무게 상당하거든요. 예. 장비 한 15kg에서 20kg 배낭. 그다음에 카메라만 매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물도 가져가야 되고 거기 이제 산에서 자려면은 텐트라든지 뭐 침낭이라든지 한 보따리인데요. 산악 사진을 담게 된 동기는 제가 뭐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 집안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로 아들을 이렇게 먼저 하늘로 보내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살다가 아들을 만나러 다닌 겁니다. 산 위로 아침에 일찍 일출 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게 저 아빠로서 고통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봉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서 밀린 정글 속에 그다음에 난민촌 전쟁터의 그 어린 소년들 이런 모습 보면 제 아들 눈망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안아주고 싶고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촬영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아픈 그 마음을 치유하려고 갔던 거였고 여러 그 수도원 그다음에 성인들을 만난 거는 저 아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아빠 좋은 일을 하시고 세상에 좋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 덕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눈빛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진에 있어서. 눈빛을 보면은 제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지만은 이 사진을 바라보는 관객들도 같이 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눈빛을 촬영하려면은 굉장히 가까이 가야 돼요. 바로 3cm 코앞까지 렌즈를 들이대야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려면요. 그러면은 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제 눈빛으로 같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가 너의 눈을 찍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셔터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얘기하면 굉장히 저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은 이 촬영한 데가 잠비아의 땀부 정글하고요. 지구상 마지막 정글입니다. 그리고 무풀이나 구리광산 마을이에요. 그래서 땀부 정글은 수도 루사카, 그러니까 잠비아의 수도가 루사카거든요. 찝차로 3일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무풀이 이렇게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근데 물 한 모금도 못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약은 주사가 아니라 알약입니다. 알약. 알약을 녹여서 얘한테 입에 먹여야 되는데 그걸 못 삼킵니다. 그래서 얘를 낫게 하는 방법은 링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액이 없어요. 수액, 링게. 그래서 이 병원에 남아있는 수액은 반 병밖에 없더라고요. 주사, 소독약. 영이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래서 내가 시내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수액을 박스로 보낼 테니까 이 수액, 이 소년에게 바로 놔라. 그래서 그 알약을 녹여서 이 애를 먹였습니다. 다음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진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계기는 굉장히 로맨틱한 이유시더라고요. 네네네.
데이트 가서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남산 위에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뽑아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서도 그런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 애인이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전부 깜짝들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동 카메라라는 것은 일반 자동 카메라하고 달리 노출의 조절이라든지 조리개의 개방이라든지 힘도 여러 가지 작가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이 굉장히 깊어 보이니까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역시 이제 그 관련된 일을 쭉 오랫동안 하게 됐고요.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상업적으로 그렇게 각광받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바라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사회 교훈적인 측면은 대단히 강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빵점인 장르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뭐 이 제 작업이 뭐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저는 제 길을 가는 겁니다. 제 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를 하고 같이 손잡고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당 나가잖아요. 우리 아빠 김수환 추기경 마더 데레사 달라이라마 이게 찍었어요. 애들이 자랑하면 오 너네 아빠 대단하다. 대부분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남겨지고 불려지는 게 더 금전적으로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성공 그런 것보다 더 만족합니다. 그게 더 제가 바라는 삶입니다. 예.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되셨네요. 아버님과 살아생전 저와 약속한 게 있죠. 집안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부탁하신 저에게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